여러분 반갑습니다. 킨더키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임금 체계 및 형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서를 공부하시고 기출을 풀어보게 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이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라고 포인트 잡으면요, 공부가 아주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재밌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 있죠? 학습. 한자는 못 써도 잘 써 보여져요. 학습, 배울 학자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 듣는 거요. 이건 익힐습이에요. 익힐습. 새 날개, 상형 문자죠. 새 날개가 일백백자죠. 일백백자에서 한일자가 없어졌죠. 이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백백이 아니라 뭐예요? 99죠. 99번 날개짓 타고, 날개짓 타다가 이제 한 번 날면 평생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을 때는 알고, 두 번째 들을 때 알고, 세 번 정도 들으면 이제 비로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들으라고 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들을 때 틀리고, 두 번 들을 때 틀리고, 세 번 들을 때 틀리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요.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공부하면 됩니다. 영화 볼 때 한 번 영화 보면 또 두 번째 영화 볼 때 못 봤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저게 저렇구나 라고서 파악이 다 됩니다. 영화를 한 번 보고, 또 재방송 또 한 번 보고, 또 3망 또 한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 영화 다 깨트립니다. 공부도 영화 보듯이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내용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지 말고요, 영화 보듯이 세 번만 시청하자라고 하면요, 공부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집중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재밌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기적처럼 결정체적 지능. 공부 진짜 재밌는데 모든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에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마중물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중물 학습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마중물.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은 있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물이 콸콸콸 나오더라. 그래서 물을 끄집어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자동으로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나오고 재밌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은 안 재밌는데요. 그러면 계속 세 번 시청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재밌어지면 직업상담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보면 그런 댓글 많이 있잖아요. 상담사 공부하고, 또 청소년 상담사 공부해서 합격하고, 임상심사 공부해서 합격하고, 사회복지사 1급 공부해서 합격하고,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학습의 패턴이. 한 번 공부가 재밌어지면요, 뭐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공급 갑니다. 연공급, 공자 뭐예요? 앞에 저번 강의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공급 하면 공무원이 딱 나와야 돼요. 공무원 하면 뭐예요? 철밥통. 공무원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철밥통. 공무원을 왜 되려고요? 우리 턱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잖아요. 너 공무원 왜 되려고 그래? 나는 월급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는 공무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가 아니라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 왜 되려고 그래? 평생 고용이 보장되고 안 잘리고,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철밥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공급입니다. 연공급 하면 철밥통,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 속한 겁니다. 근속 연수가. 그래서 속임급이다. 기억나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연공급 하면 속임급이다. 그래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의 짬밥수대로, 사람의 철밥통, 짬밥수대로 월급을 준다. 사람의 짬밥수대로 철밥통, 월급을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장기 고용,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 그렇죠. 안 잘리니까요. 뭐 이런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람, 인력, 요소, 기간, 사람의 짬밥대로, 근수, 연수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에 속한다. 속임급이라고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공급은 업무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급이 아니라 속임급이다. 업무는 직무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형태가 됐고요. 정기 형태 갑니다. 정기 형태 2차 안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알아요?
아, 그리고 교수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개 나옵니다. 정기승급형, 체증승급형, 체증입니다. 체증. 체증. 교통체증할 때 그 체증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 되게 복잡한데요. 승급률 이걸만 보세요. 승급률. 승급률이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9급에서 승진하면 몇 급 돼요? 8급 되죠. 8급에서 승진하면 몇 급 돼요? 7급 되죠. 그 다음에 6급. 점점점 내려가죠. 내려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점점점 체감한다. 그래서 승급률이 체감한다. 이게 정기승급이에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정기승급형. 9급에서 진급하면 8급, 8급에서 진급하면 7급. 그래서 시험 문제에 승급률이 체감한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거 몰라도 돼요. 더 헷갈리니까. 승급률이 체감한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네. 9급, 8급 내려갔지. 체감라고 보시고요. 체증은요. 못 내려갔어요. 내려가야 진급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인사적체가 됐어요. 그래서 못 내려가요. 만년 과장. 그러니까 승급률이 뭐예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내려가야 되는데 만년 과장 똑같아요. 그래서 승급률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체증승급형. 승급률이 체감한다 그러면 정기승급형. 이렇게 두 가지 시험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장단점 이런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은요. 물론 뭐 심심하시면 읽어봐도 되겠죠. 근데 뻔해요. 기본 틀을 다 잡았기 때문에요. 짬밥, 철밥통. 그러니까 뭐예요? 배치 전환 및 평가가 용이하다. 뭐 공무원들 평가, 뭐 과장, 부장, 뭐 어디 부서야 평가가 용이하다. 뭐 이런 거고요. 무사 안일주의, 적당주의죠. 그죠? 뭐 안 잘리니까요. 이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공급은 동기부여가 뚜렷하다, 미약하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동기부여가 뚜렷해요? 뚜렷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왜?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안 잘리니까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죠. 뭐 일을 많이 해도 그 월급 똑같고 일을 적당히 옛날에 공무원들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공무원들 가면 뭐 저기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맨날 과장들 딱 다리 올리고 신문 잡고 다방에서 커피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도 안 잘리니까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그 대신 위계질서 확립이 뚜렷하다. 위계질서. 부장님, 과장님, 아무리 부장이 무능력해도 커피 마시면서 김 과장 일로 와봐. 그럼 네 하고 오잖아요. 그 공무원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계질서가 뚜렷하다. 시험 문제는 위계질서가 미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위계질서가 뚜렷하다. 왜? 철밥통이라. 자, 공무원, 시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능급 갑니다. 이 정도 강의만 들어도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직능급의 가운데만 보십시오. 직능급은 뭐예요? 능력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능력이란 말이 나왔다. 능력주의적. 능력 나오면 직능급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능력이 좋으면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뚜렷하다, 미약하다. 뚜렷하죠. 동기부여가 가장 뚜렷한 건 뭐예요? 직능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 필요 없이 다 했습니다. 능력 나오면 직능급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급 갑니다. 직무급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직무급은 뭐예요? 직무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직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업무급이다. 직무급은 업무급이다. 속인급이 아니라 업무급이다. 속인급은 연공급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항에 나오는 그 글자가 나오면 저도 출제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를 만들려 보면요. 이 문제 속에 글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글자나 또는 그 의미가 보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셔서 역지사지, 거꾸로 출제자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해서요. 문제에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보기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똑같은 글자가 없더라도 그 의미가 있으면 그걸 찍으면 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직무급, 자 보세요. 직무에 따라 벌써 나왔네요.
직무에 따라.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요. 직무에 따라 하면 오케이, 직무급 끝. 쉬워요, 공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직무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 이거 뭔데요? 몰라도 돼요. 답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똑같이 나옵니다. 또 여기도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상대적. 이거 3번 나왔네요. 완고, 투고, 쓰리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무급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직무. 답이 직무급이다라고 하고요. 1번도 직무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로서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노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본다. 이거는요. 그렇죠. 노동시장론하고 또 직업 심리학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직업 심리학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시장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를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공군은 육군보다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개월수가 길어요. 제가 있을 때는 35개월 근무했습니다. 35개월. 지금 뭐만 아주 그냥 아찔한 근데 35개월에서 대학교 훈련 그거 빼고 3개월 혜택 받아서 제가 32개월 복무했습니다. 근데 편하려고 제가 공군 간 이유는 뭐 하늘을 좋아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 가게 편하려고 갔어요. 개월수가 길어도 육군보다 편하려고 공군을 갔는데 신병훈련소 또 젊은 나이에 또 제가 아주 또 오버하는 게 있어갖고 또 신병 교육 신병 훈련명이죠. 훈련명 연대장을 제가 했습니다. 훈련명 연대장. 뭐 목소리가 지금도 크지만 그때 당시 엄청 컸습니다. 짱짱하고 그래서 막 구호도 막 외치고 모든 행사에 제가 대표로 나가서 막 필승하면서 막 쫙 했습니다. 헌병 대장이 딱 보더니 제 목소리 좋은데 제 헌병대로 빼. 그래서 제가 헌병대로 착출당했어요. 이 훈련소에서 이 까불다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까불다가 헌병대에 착출돼서 성남비행장에 대통령 경호하는 거기 앞에서 구경 담당으로 뽑혀갖고 아주 고생 칙사하게 했습니다. 막 국군의 날 행사하면 막 하고 또 뭐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갖고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여기는 이제 헌병대 여기 대통령 경호실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뭐 빨간 양탄장가요 쫙 깔리고. 여기에 내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얘는 보일러 담당이에요. 보일러 담당. 저는 여기서 행사 담당이고요. 그럼 제가 행사 딱 서 있으면 얘가 깐쩍거려요. 덕희야 힘들어 죽겠다. 왜? 심심해. 왜 심심한데? 할 게 없어. 책 보는 것도 지겹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가. 얘는 담당이 뭐냐면요. 행사 있을 때 보일러만 맞추면 돼요. 32개월 동안. 이거 얼마나 편해요. 저는 맨날 주간이고 야간이고 경비서에 되고 경호해야 되고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직무를 평가하려면 내가 억울하죠. 나는 맨날 힘들고 얘는 편하고. 이러면 억울하니까 직무를 평가할 때는 그러면 공평하게 하려면 너도 한 달 동안 헌병하고 나는 한 달 동안 보일러실에 있고 이러면 공평하죠. 이걸 노동의 양과 질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를 평가할 때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이건 양은 뭐예요? 군대 똑같이 32개월. 노동의 질. 근무를 서로 똑같이 힘든 거 쉬운 거 똑같이 했죠. 이걸 노동의 양과 질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야 억울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무급은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나오면 답이 뭐예요? 직무급이다.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그때 교수님이 맞아 공군 예를 들었지라고 이 음성 지원이 시험 볼 때 반드시 여러분 들립니다. 딱 나오면 노동의 양과 질 오케이 우리 교수님이 헌병대 공군 직무급이지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극대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그 인생을 살면서
진짜 다른 사람보다 아주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것저것 유학 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 논산에서 올라와서 유학 생활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방황도 하다가 또 주식 중독에 걸렸다가 노숙자가 됐다가 또 재산 다 말아먹다가 쉼터에서 또 2년 살았다가 막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가 이 떡공장 다녔다가 이런 다각 군대 갔다가 뭐 이런 다각도의 이런 경험들이 강의에서 녹아내려서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예화를 두시다는 게 지금은 옛날에 그 역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죠. 지금 제 인생의 경력이 돼서 이 경력은 뭐예요? 스펙이 되죠. 인적 자원, HRD, 인적 자원이 돼서 지금은 추억과 경험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직무 분석 뭐 다 했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하죠.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노동의 양과 질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의 횡단적인 형성,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며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로우며 유동성.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한 달은 헌병생활, 한 달은 보일러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유동성이 있어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횡단적 형성, 형평성이라고 한다. 직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제급 복잡합니다. 시간제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시간급제는요.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시간급제는 고정급이 아니죠. 고정급은 정직원이죠. 고정대로 하는 정직원. 시간급제는 파트타임이다. 다음 중 고정급제가 아닌 것은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시간급제입니다. 다음 중 고정급제가 아닌 것은 시간급제입니다. 다 했습니다. 능률제 쭉 나옵니다. 능률제에서 하나 나옵니다. 성과급제도 이건 고정급제도가 아니죠. 고정급제도가 아닌가? 당연하죠. 성과급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정급제도가 아닌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과급이 있고 시간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과급은 고정급 제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성과에 비례해서 임금을 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작업량에만 치중함으로 제품 품질이 조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성과급은 100개를 만들 때마다 10%의 성과급을 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형 눈가를 붙이는데 100개 만들 때마다 10%씩 성과급 준다라고 하면 100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과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으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제품의 질을 떠나서 제품을 인형 눈가를 잘 붙인다, 대충 붙인다. 대충 붙여요. 왜? 그래야 10%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조약해진다. 조약해지는 건요, 나빠진다는 겁니다. 성과급 제도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성과급 제도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품의 질이 좋아야 성과급을 받지. 이렇게 또 딱 걸려들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과급 제도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웃기지 마라. 성과급 받으려고 빨리 만들어서 제품의 질이 나빠진다. 조약해진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제 갑니다. 연봉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연봉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1년에 맞춰서 능력이 좋으면 업무를 많이,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능력이 안 좋으면 연봉을 깎고 계산하기가 편하죠. 기업 입장에서 좋죠. 왜 알아서 근로자가 연봉 많이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금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금체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연봉제다.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연봉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연봉제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뚜렷하다. 뚜렷하죠. 왜? 연봉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니까요. 동기부여가 뚜렷하다. 이런 큰 틀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하나 보면 연봉제에서요. 종업원들의 쭉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시험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종업원들이 친화성, 연봉제는 직원들의 친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왠지 좋은 말 같아요. 친화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빠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친해요. 그렇죠? 언니 하면서 아주 친합니다. 술이 왼수예요. 술집을 갔는데 술 먹다가 술 취해서 A가 나 이번에 연봉 1억이야. 여기서 언니 연봉 1억 봐도 나 연봉 5천인데? 둘이 똑같은 일 하는데. 그래? 언니 1억 받고 나는 5천 받는 거네?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친밀해져요? 안 친밀해져요? 안 친밀해져요.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연공급은 친화성, 친밀감을 조성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왜? 돈이 틀리니까. 돈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넘기시고요. 부가급여 갑니다. 부가급여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겁니다. 부가급여는 뭐예요? 월급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월급 통상임금, 월급 플러스 알파를 부가급여라고 한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하는 경상화폐, 이 경상화폐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통상임금 이외에 현물보상, 월급 이외에 현물 보상하는 거, 뭐 교통비 지급, 식비 지급 이런 거, 뭐 명절 떡값 이런 거, 명절 떡값 이걸 특별급여라고 하죠. 이런 거요. 이런 걸 다 부가급여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 경주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 유급휴가, 복리후생시설, 사택제공,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 부가급여라고 하는구나라고 보고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거와 근로자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정부에서 임금을 규제 시, 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을 10% 이상 올리지 마시오라고, 아니면 동결하시오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임금을 올려버리면 임금이 올라갈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금을 동결하시오라고 명령을 딱 때려버리면,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를 회피하는 수단, 임금 인상 대신 부가급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임금 동결하시오. 근데 지원을 안 하는데 부가급여, 현대자동차 지원하면 차 한 대, 현대자동차 차 한 대 줍니다. 차가 부가급여죠. 그러면 또 막 지원 막 하겠죠. 그래서 임금 회피 수단으로, 임금 규제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전반적인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왜? 자동차 하나 공짜로 부가급여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왜 금방 안 그만두죠.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1년에 한 대씩 준다. 그러면 계속 근무하겠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왜? 자동차 한 대 받으니까 계속 일 열심히 하겠죠. 부가급여로 해서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한다. 이건 뭐냐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 나라에서는, 기업에서는 월급에 뭐예요? 4대 보험 띄고 뭐 각종 세금 띄잖아요. 근데 부가급여는 세금을 안 띄니까 조세, 기업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또 보험료, 4대 보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이나 4대 보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근로자도 옛날에는 갑근세라고 하죠. 갑근세,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내죠. 근데 부가급여는 세금을 안 매기니까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 즉 근로소득세, 갑근세가 줄어든다.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을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여러분 참고하면요. 만약에 도서 상품권을 매달 10장씩 준다. 전 직원에게. 이 도서 상품권도 부가급여죠. 그럼 근로자는 좋잖아요. 근데 10장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장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0장을 도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도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지금 속된 말로 쇼부를 칠 수 있죠. 내가 10,000장 구매할 테니까
좀 깎아줘. 아니면 좀 10%더 줘. 이렇게 쇼부를 칠 수 있죠. 그래서 대량 할인되어고요. 할인되어그만 할인되어. 그래서 뭐 도서상품권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우리가 대량 구매하니까 저기 10% 깎아줘. 그래서 9,100원씩 줘. 이렇게 쇼부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갈 거를 11장 준다. 이런 걸 근로자에게 이기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사장이 쇼 붙여갖고 사장이 하나 입마에 포켓하면 사장이 이 사용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사장이 입마에 포켓하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경제학은 가설학문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할인된 거를 더 근로자에게 더 준다 이겁니다. 근로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해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들어간다. 이거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현물 형태로 대량 할인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받아서 사장이 가는 거구나. 이러면 또 그럴싸해요. 그래서 사장이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도서상품은 10장 받는 거 1장 더 받는다. 11장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금 또는 퇴직금. 이 연금, 국민연금도 부가급여입니다. 퇴직금도 부가급여입니다. 이 연금, 퇴직금은 나중에 받아요.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노령기 수령할 때, 받을 때 세금이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 임금제가입니다. 생산성 임금제는요, 복잡하지만 그냥 물가 상승 도하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게 생산성이다라고 해서 실제적인 문제가입니다.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이거 볼 거 없습니다. 더 헷갈려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어려워져요. 물가 상승률이 3%고 3%예요. 실질적인 증가율이 6%란 말이에요. 6%. 그럼 명목임금 상승. 명목임금은 얼마를 올려야 되냐? 명목임금은 9% 인상되어야 한다. 그렇죠. 물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명목임금 답이 뭐예요? 9%가 답이겠죠. 쉬워요. 그냥 숫자만 더하면 됩니다. 응용 문제 이렇게 나와요. 또 이런 문제를 교수님 똑같이 안 나오네.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용 문제 갑니다. 물가 상승률이 2%이고 실질적인 증가율이 6%일 때 이때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하면 2 더하기 6, 8%. 또 이렇게 응용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 그냥 더하면 8%, 9% 그대로 숫자 더하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임금 격차 갑니다. 임금 격차 쭉쭉 나오는데요.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나옵니다.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나와서요.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정보 흐름이에요. 정보 흐름. A라는 직종은 시간당 얼마 받고 B라는 직종은 시간당 얼마 받고 정보를 모르죠. 정보를 모르니까 불만이 없는데 정보가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금 차이가 생기는 건 정보가 노출이 안 돼서 정보 흐름이 미흡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김재동 씨 TV 나올 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김재동 씨가 뭐 시간당 8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 번 출연하는데 뭐 3,5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받아? 막 공개돼 갖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공개가 안 되면 모르는데 공개나면 어떤 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직종 간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갑니다. 다음 중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원활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흡하기 때문에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노동 수요 특별 임금 격차의 요인입니다. 인적 경쟁적 요인과 비경쟁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량은 뭐예요? 스펙이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인적 자본량이 많은 사람 경쟁이죠. 또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 이것도 경쟁이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월급을 적게 주고. 보상적 임금제도, 이건 별도로 또 뒤에 잘 나옵니다. 보상적 임금제도는요, 보상, 탄광촌의 근로자는 도시 근로자보다 더 힘들죠. 그럼 얼마큼 더 월급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왜?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월급을 더 줘서 보상해줘서 상쇄시키는 것, 이걸 보상적 임금제도, 이것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고 3D 집중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까다로운 이런 작업 환경에 있는 직종은 임금을 더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상적 임금제도다. 이것도 경쟁 임금 격차다라고 보고요. 기업의 효율성 임금 정책 나옵니다. 기업의 효율성 임금 정책, 효율성 임금입니다. 자, 여기서 또 삼성 갑니다. 삼성이 월급이 저임금이에요, 보통 임금이에요, 고임금이에요. 고임금입니다. 고임금. 월급을 비싸게 줘요. 그리고 고인력을 채용하죠. 그래서 고임금 정책이다. 효율성 임금 정책은 뭐예요? 고임금 정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고임금을 줘요? 효율적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돈 공짜로 안 줍니다. 월급 많이 주는 만큼 아주 식사하게 부려먹습니다. 이걸 효율성 임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경쟁입니다. 한 문제 가고요. 두 문제. 효율성 임금 제도 나오면 고임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효율성 임금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보통 임금을 지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임금은 웃기지 마라. 고임금이다. 고임금 효율성 임금제도 찌찌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이것도 경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금을 캐는다. 금을 캐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금을 캘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급여가 월급이 비싸겠죠. 근데 이 기술이 이제 처음에는 노출되다가 엄청나게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임금이 싸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어떤 특수한 형태, 기술력이 있을 때, 이럴 때 임금이 비싸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뭐 더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핸드폰, 뭐 TV 처음에 나면 엄청 비싸죠.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생일 선물로 제일 인기가 목에 걸고 다니는 MP3 처음에 나올 때 엄청 비쌌어요. 뭐 50만 원, 60만 원 엄청 비싸다가 이게 일반화되니까 뭐예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50만 원짜리가. 그러다가 다 망했고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시장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비싸지더라. 시장에. 이것도 경쟁입니다. 비경쟁을 외우는 게 더 빨라요. 비경쟁은 이거 경쟁과 비경쟁을 서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경쟁력은 딱 3개 떨어집니다. 비경쟁적은 경쟁 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과 독점 지대의 배당. 이건 시장 지배력이에요. 독점 지대의 배당. 또 삼성 갑니다. 삼성에서 12월 달에 뭐 삼성전자 뭐 성과급 뭐 매출이 뭐 순이익이 뭐 100조가 나와서 성과급 뭐 얼마씩 준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열받죠. 와, 삼성은 월급도 많은데 성과급도 또 주네. 막 이렇게 우리 사도 주고. 이런 시장 지배력, 독점 체계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시장 지배력이 커서 독점 지대에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금 준다, 이익금 준다, 우리 사주 준다.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기업에서 잘 돼서 돈을 주는 거죠. 이거를 비경쟁적 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 및 독점 지대의 배당금은 비경쟁적이고요. 시독, 시장 지배력, 독점 지대, 시독. 비경쟁. 노동조합의 효과. 내가 가만히 있어서 노동조합이 데모에서 으쌰으쌰 월급 올라가면 이것도 비경쟁적이죠. 노동조합. 또 비효율적 연공급제도, 철밥통, 짬밥통. 그래서 철밥통, 짬밥통, 짬밥만 계속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죠. 이것도 비경쟁적이죠. 그래서 비경쟁적 3인방, 시장 지배력 및 독점지대 배당금, 노동조합의 효과, 연공급제도는 비경쟁적 요인이다. 이 3인방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헤도닉 임금 격차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특히 2차에서도 잘 나옵니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열악한 근무 환경, 3D 업종, 어려운 환경의 임금을 돈으로 보상해 준다. 앞에 설명드렸죠. 헤도닉 임금은요. 근무 환경이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헤도닉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위험과 관계 있는 임금은 무엇이다? 헤도닉 임금. 산업재해 무섭죠. 헷가닥 도는 임금, 헤도닉 임금. 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적 임금제도는요.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상으로 상쇄시켜 주는 건데 발생 원인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의 쾌적함 정도, 교육 훈련의 비용의 여부,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을 주는데 제가 더 쉽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극적으로요. 여러분 응급실 외과 의사가 있고요. 정육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주로 하는 용도가 칼제비예요. 칼을 쓰는 직업이에요. 응급실 외과 의사는 사람을 칼로 해서 치료하고 정육점집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칼로 썰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주로 칼제비 역할을 하는데 월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응급실 외과 의사 옛날에 뉴스 이것도 많이 나왔죠. 수원의 아주대병원에서 막 응급실을 헬기가 뜨고 그러다가 응급실이 뭐 다 없어지고 이런 거. 응급실이 없어졌어요. 그럼 직업을 잃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 외과 의사 잘 안 갈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갈라 그래요. 맨날 성형외과 이런 데 갈라 가지. 정신과 갈라 가지. 편하니까. 근데 응급실 외과는 안 갈라 하는데 또 안 갈라 어렵기도 하지만 또 없어져요. 응급실 외과가.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겠죠. 정육점 주인은요, 안정적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응급외과, 응급실 외과 의사가 월급을 더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작업의 쾌적함, 응급실을 아주 맨날 피 튀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새끼 저 새끼 막 다 나와! 막 깡패 새끼들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런 거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피 튀기고 월급을 더 줘야겠죠. 정육점 요새 깔끔해요. 아주 에어컨 나오고 아주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쫙 진열돼 있고. 근데 작업의 쾌적함은 뭐예요? 돈이 아니죠. 그래서 비금전적 차이, 비금전적 요인도 해당된다. 보상적 임금 제도에서는 비금전적 요인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비금전적 요인도 보상에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작업의 쾌적함 정도다라고 하고요.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그렇죠. 외과 의사들 공부 많이 했죠. 의대 가고 돈 많이 들어갔죠. 정육점 주인보다 돈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죠. 책임의 정도. 책임 의사들 잘못하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쓸 때 사장님 한 근 주세요. 600g인가요? 한 근 주세요. 근데 정육점 항목 600g 어떻게 딱 해요? 그냥 650g 딱 하고 650g 하고 50g 더 나왔네요 하고 돈 내잖아요. 그럼 네 하고 받잖아요. 대충 쓸어도 되지만 사람은 더 쓸었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죽었네? 그래 봐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더 해줘야죠. 성공 실패의 가능성.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성공 실패의 가능성. 여기는 대충 쓸어도 되지만 여기는 꼭 성공해야죠. 실패하면 큰일 나죠. 만약에 다 잘 쓸었어요. 똑같이 근데 사장님 돼지고기 아니라 소고기잖아요. 알았어요. 소고기 또 쓸게. 그럼 되지만 여기는 간이 아니라 위 잘랐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성공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 보상을 더 해줘야죠. 이해 금방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에 따라서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걸 보상적 임금제도로 간다라고 합니다. 다음 중 보상적 임금제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성별 여부에 따라서 이게 나옵니다. 2번에 성별 여부에 따라서 성별 여부.
여자잖아요. 돈 더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성별 여부는 해당이 없다라고 보고요. 해독 임금갑니다. 해독 임금. 해독 임금 뭐예요? 헷가닥 도는 임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산업재해에 나오면 헷가닥 도는 임금 해독 임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1974년 시카고 대학의 로젠에 의해서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벽주의자들. 병이에요, 병. 시험 패치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외워서 공부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버리세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냥 산업재해에 나오면 헷가닥 도는 임금 해독이다라고 보고요. 뭐 다른 거 보고 있고요. 산업재해에서 보게 되면 이거 나옵니다. 산재보험을 들었어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방을 안 합니다. 이거죠. 운전하는데 운전자 보험 들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들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보험에서 보험 처리하잖아요.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주나요? 아니잖아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갖다 온다. 도덕적 해이를 갖고 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예 보험 처리하지. 내 책임 없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돼.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산재보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나옵니다. 예방할 수 없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없다. 산재보험 처리해. 내 책임 아니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 사장들이 딱 산재보험 나왔으면 사실은 산재 직장의 직원이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해주고 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이게 인간적인 오너입니다. 근데 산재 처리해. 그리고 잘라.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용임금 이론과 효율성 임금제도 이것도 다 했습니다. 효율성 임금제도 하면 뭐예요? 효율적으로 부려먹는다. 고임금 경제효과다. 고임금 경제효과.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음 중 효율성 임금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면 답이 4번에 고임금 경제다. 고임금 나오면 무조건 효율성 임금이다. 또 응용 문제 가면 다음 중 효율성 정책 이론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균 임금을 지급하며 웃기지 마라. 평균 임금이 아니라 고임금이다. 라고 4번 나왔는데 답이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한 번 오른 임금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됐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밑으로 임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임금을 못 내린다 이거예요. 왜? 내리면 근로자가 싫어하죠. 내 월급 깎으면 싫어하죠.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한 번 오른 임금은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말한다.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 이유가 시험 문제겠죠. 이것도 1차, 2차 잘 나옵니다. 뭐예요? 근로자의 화폐 환상. 예를 들면 200만 원인데 임금을 180으로 깎아요. 하방 내렸어요. 그리고 50만 원어치 부가급여를 줬어요. 그러면 50만 원어치 180만 원 깎고 50만 원어치 부가급여 주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화폐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내 월급 깎으면 기분 나빠. 부가급여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조사, 모사 뭐 이런 것처럼요. 일단 내 월급 딱 명세서 깎으면 기분 나빠. 이거를 근로자의 화폐 환상이라고 한다. 그 부가급여 많이 주더라도 그건 나 몰라. 일단 내 월급 깎는 기분 나빠. 그래서 근로자의 화폐 환상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간다. 또 장기 근로 계약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가더라.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또 밑으로 못 내려가더라.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것도 앞에 화폐 환상하고 비슷합니다. 월급 깎았어? 알았어. 직장 그만둘게. 이걸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월급 깎았어? 기분 나쁘네? 일을 열심히 안 해. 근로태만. 그래서 근로태만. 이직. 이럴 것 때문에
월급을 밑으로 못 내려가더라. 그래서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또 최저임금의 실시, 최저임금 실시하니까 임금이 못 내려가더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대기업의 효율성 임금 정책. 효율성 임금은 뭐예요? 고임금이죠. 고임금이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방대한 임금에 대한 내용 다 했습니다. 임금에서 문제 한 6문제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100% 다 맞출 수 있습니다. 30점 먹고 들어가는 거 임금 다 했습니다. 다음 실업에서 또 강의, 여러분 아름다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